일장 끝없는 희생. 파트 1 하인처럼 부려지는 유진. 아침 일찍 강유진은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었다. 부엌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시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밥을 짓고 있었다. 아니, 밥을 짓는 척하며 유진을 깨우려는 듯 큰 소리로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유진아. 시어머니 오순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늑장을 부리면 어쩌니? 빨리 나와서 도와. 유진은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네, 어머니. 금방 나갈게요.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오순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진을 쏘아보았다. 너는 왜 그렇게 느리니? 내가 새벽같이 일어났으면 너도 일어나서 도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러고 있냐?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좀 늦었죠. 바로 시작할게요. 늦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일찍 일어나. 아침마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터져서 못 살겠네. 오순자는 그러면서도 유진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날도 유진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남긴 식사를 치우고 그릇을 설거지하며 아침부터 손이 바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파트 2 남편 이도훈의 무관심. 저녁 무렵 남편 이도훈이 당구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유진은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저녁은 준비해놨어요. 이도훈은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스치듯 보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배 안 고파. 오늘 힘들었어. 유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도훈 씨,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도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뭐,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잖아. 그냥 내 할 일이나 잘해. 그 말에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정말 여기서 아무런 의미도 없나? 그녀는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이도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그를 바라보며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차올랐다. 남편에게 기대할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조차 이제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었다. 파트 3 대리모 문제로 폭발하는 시어머니. 며칠 후 시어머니 오순자는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꺼냈다. 유진아, 나희라는 여자가 곧 이 집에 들어올 거다. 대리모로 말이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대리모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순자는 차갑게 유진을 노려보았다. 내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 도훈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대리모를 드리기로 했다. 어머니,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오순자는 유진의 말을 끊고 손을 휘저었다. 내가 뭐가 어쩌고? 너는 이제 할 말 없어. 대리모를 데리고 올 거니까 너는 그 여자 수발이나 잘 들면 돼.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게 문제지. 유진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삼켰다.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최선을 다했다면 아들을 낳았겠지. 오순자는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대리모가 해줄 거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자신을 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하인처럼 살아야만 하는 건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파트 4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 며칠 후 유진은 남편 이도훈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있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훈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봐요. 대리모라니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도훈은 피곤한 얼굴로 술잔을 내려놓고 유진을 쳐다보았다. 내가 뭘 아냐? 어머니가 이미 결정하신 거야. 난 그저 따를 뿐이야. 유진은 그 말에 더욱 답답해졌다. 하지만 우리 가정 문제잖아요. 나랑 얘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도훈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 내가 제대로 했어야지. 왜 이 상황에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건데? 그 말에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참으려 했지만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도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이 집에서 사랑받고 싶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돼야 해요? 이도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차갑게 말했다. 난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가 알아서 처리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자리를 떠났다. 유진은 그저 침묵 속에 남겨졌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2장 복수의 시작. 파트 1 김나희의 비밀을 알아내다. 며칠이 지나고 유진은 시댁의 차가운 대우 속에서도 묵묵히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를 통해 시내에서 흥신소를 소개받고 김나희의 과거를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리모로 들어온 김나희가 단순히 신뢰할 수 없는 여자가 아닐 것이라는 본능적인 감을 느끼고 있었다. 친구와 만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진은 속삭이듯 물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김나희라는 여자를 조사해서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 친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가 정말 깨끗하다면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 저 여자 너무 자신만만하게 구는 게 수상해. 흥신소에 맡겨봐. 최소한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파트 2 흥신소로부터 온 전화. 며칠 후 유진은 흥신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손에 땀을 쥐고 전화를 받았다. 강유진 씨 김나희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흥신소 직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다. 김나희라는 여자는 과거에 룸살롱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 사장의 돈을 떼먹고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네요. 그녀가 낳은 아이는 현재 당신 남편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아이는 룸살롱 사장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은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김나희가 시댁을 완전히 속였구나.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복수를 실행할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시간이군요. 유진은 나지막이 말했다. 파트 3 폭로를 준비하는 유진. 유진은 시댁에 복수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김나희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 그녀는 시댁이 대리모를 들여 돈을 들이고 김나희를 통해 아들을 얻으려 했던 그들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차분히 준비를 해나갔다. 하루 저녁 유진은 거실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오순자와 시누이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순자는 의아한 얼굴로 유진을 쳐다봤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유진은 김나희의 과거에 대한 자료를 조용히 내밀었다. 여기 김나희 씨에 대한 자료예요. 룸살롱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그곳 사장의 돈을 떼먹고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네요. 그 순간 오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낳은 아이는 남편 이도훈 씨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룸살롱 사장의 아이일지도 모른다고요. 시누이 장선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말도 안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믿어? 유진은 자료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3천만 원을 줬다면서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사기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오순자는 말없이 자료를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그년이 우리를 속였어? 파트 4 무너지는 시댁. 그날 이후로 시댁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시누이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다투기 시작했다. 김나희는 급하게 시댁을 떠났고 시댁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그 여자한테 속았다니. 오순자는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다. 유진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파트 5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 유진은 마지막으로 남편 이도훈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그와의 관계를 마무리할 시간이었다. 도훈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유진이 그 앞에 앉자 도훈은 짜증난 듯 말했다. 또 뭐야? 더 할 말이 남았어?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 이제 끝내자고, 도훈 씨.
도우는 술잔을 내려놓고 쓴웃음을 지었다. 끝내자고? 이제 와서? 네. 이제는 나도 더는 참지 않겠어요. 대리모도 당신의 무관심도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겠어요. 도우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뭐 내 맘대로 해. 난 상관없어. 유진은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은 내가 당신을 버린 걸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소민이와 나는 당신이 없는 삶을 살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유진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소민과 함께 떠날 준비뿐이었다. 3장 법정에서의 승리. 파트 1 이혼 소송을 준비하다. 유진은 시댁의 몰락과 남편의 무관심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진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저는 이혼을 원해요. 남편은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시댁에서는 저를 하인 취급했어요. 대리모까지 들여왔고 그 대리모가 사실은 룸살롱에서 일했던 여자였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변호사는 유진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네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유진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네, 김나희라는 대리모의 정체와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는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도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이혼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남편의 외도와 시댁에서 대리모를 들인 불법적인 행위까지 더해지면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딸 소민의 양육권도 반드시 가져가야 해요. 시댁 사람들에게는 절대 맡길 수 없어요.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의 권리를 보호할 겁니다. 이제 법정에서 그들의 잘못을 모두 드러낼 차례입니다. 파트 2 시댁의 대응과 반격. 한편 시댁은 유진의 이혼 소송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시어머니 오순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오순자는 손을 떨며 물었다. 시누이 장선미가 옆에서 말했다. 네, 올케가 변호사를 고용했대요. 그리고 대리모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오순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겠다고?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지. 하지만 장선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도 같이 걸려들어요. 이건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오순자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며 억눌린 분노를 터뜨렸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파트 3 법정에서의 대면. 이혼 소송이 시작되던 날 유진과 이도우는 법정에서 마주쳤다. 도우는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유진은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다. 판사가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오늘은 이혼 소송과 양육권 분쟁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강유진 씨,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유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남편 이도훈 씨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무시하고 외도했습니다. 또한 시댁은 대리모를 들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저는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도훈의 변호사가 나서서 반박했다. 우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강유진 씨의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사건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강유진 씨의 승리로 결정됩니다. 양육권은 강유진 씨가 가져가며 재산 분할 문제는 추후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유진은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다. 파트 4 시댁의 몰락. 법정에서 패소한 뒤 시댁은 더 이상 유진을 막을 수 없었다. 유진은 시댁이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을 폭로했고 김나희의 사기 사건까지 밝혀지며 시댁의 명예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시댁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집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대리모까지 들였대. 남편은 외도하고
아내는 하인 취급이나 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시어머니 오순자는 더 이상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그녀는 쪽팔림에 집 안에 틀어박혀 울부짖기만 했다. 이게 다 유진 때문이야.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될 줄이야. 시누이들 역시 서로를 원망하며 집안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었다. 결국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파산 위기에 몰렸고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파트 5 유진의 새로운 시작. 유진은 법정에서 승소한 뒤 소민을 데리고 시댁을 떠났다. 그녀는 시댁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민을 바라보며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정말 자유야, 소민아. 더 이상 누구한테도 억눌리지 않고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어. 소민은 엄마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해질 거죠?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민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두 번 다시는 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그들은 마을을 떠나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유진은 오랜 시간 고통을 참으며 견뎌왔지만 이제 그녀는 더 강해졌고 딸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장 새로운 출발. 파트 1 시댁의 완전한 몰락. 유진이 이혼 소송에서 승리한 이후 시댁은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다. 김나희의 사기 사건으로 3천만 원을 잃고 마을 사람들에게 명예가 실추된 시어머니 오순자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울부짖었다. 오순자는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다. 이게 다 유진 때문이야. 내가 이 꼴을 당하게 될 줄이야. 시누이 장선미는 그 옆에서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동안 올케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잖아. 오순자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당할 줄은 몰랐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건 다 올케가 우리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거야. 장선미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다. 엄마, 현실을 봐.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꼴이 된 거라고. 오순자는 말없이 방에 틀어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시댁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다. 파트 2 남편 이도훈의 후회. 남편 이도훈도 이혼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다. 그는 집을 떠나 친구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당구장도 망했고 시댁은 몰락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도훈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유진이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는 술에 취해 전화를 꺼내들었다. 몇 번이나 유진의 번호를 눌렀지만 결국 걸지 못하고 손을 떨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그녀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파트 3 유진과 소민의 새로운 출발. 한편 유진은 소민과 함께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시댁의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그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소민과 함께 새로 이사온 집에서 짐을 정리하던 유진은 소민에게 물었다. 소민아, 이 집 어때? 우리 새 집이야. 소민은 두리번거리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집이 너무 예뻐요.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죠? 유진은 딸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우리 둘만의 집이야.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돼. 이제는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 거야. 소민은 기뻐서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유진은 그런 소민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오랜 고통 끝에 얻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시댁의 억압도 남편의 외면도 없는 소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파트 4 미래에 대한 다짐. 그날 밤 유진은 소민이 잠든 후 조용히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시댁의 무시와 학대, 남편의 외면과 배신, 그리고 대리모 사건까지.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이제 끝이 났다. 유진은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소민이를 지킬 거야. 누구도 우리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과 딸을 위해 살아가는 엄마로서 그리고 당당한 여성으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 파트 5 마지막 남편의 전화.
며칠 후 유진은 이삿짐을 마저 정리하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남편 이도훈의 이름이 떴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유진아. 이도훈의 목소리는 한없이 무거웠다.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에요? 도훈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뒤에 나지막이 말했다. 나 많이 후회하고 있어. 내가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도훈 씨, 난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후회할 거면 그저 당신 혼자서 하세요. 난 이제 내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그 안에 없어요. 도훈은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 이제 그럴 자격도 없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은 차갑게 말했다. 그 말이 늦은 걸 아시죠? 더 이상 미안하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그녀는 통화를 끊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이도훈은 그녀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유진은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마무리. 유진과 소미는 그날 이후로 새롭게 시작된 삶을 차근차근 쌓아갔다. 유진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소미는 새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시댁과 남편의 상처는 이제 과거의 일로 남았다. 유진은 더 강해졌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않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알았고, 딸 소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복수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완성한 것이다.